책 제목은 나는 간이역입니다 라는 책이고요. 한적하고 평화로운 나만의 휴식. 부제목처럼 정말 한적하고 평화로운 책입니다. 작가 김원희 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김원희 님은요, 60세 되실 때, 60대 되셨을 때 책을 쓰기 시작하셔가지고요. 벌써 3번째 책을 쓰셨어요. 여행 다니시면서 겪었던 일들을 책을 쓰셨는데요. 프롤로그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작은 역들을 다니시면서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 그리고 그곳에서의 여러 가지 경험들 같은 말이죠. 그런 글들을 적으셨어요. 이렇게 사진도 있고요. 글도 있고요. 어떻게 가는지, 또 언제 가셨는지 상세히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간이역에 관심 있으시면 정말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프롤로그부터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묵묵히 세월이란 보찜을 싣고 달렸습니다. 새순 같은 곱고 어여쁜 사람이 탔습니다. 푸른 녹음 같은 싱싱한 젊은 사람도 탔습니다. 나는 싱싱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지는 너무 짧았습니다. 그들이 내리고 세월의 무게만큼 무거운 사람들만 남았습니다. 나는 덜컹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달려야 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은 정해져 있으니 달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덜컹덜컹 참 많이도 달렸습니다. 이제 저만치 길의 끝이 어슴푸레 보이려 합니다. 힘을 내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어느새 무겁던 세월의 보침이 가벼워져 있습니다. 늙은 열차에 올라타는 승객도 없어졌습니다. 문득 외롭고 쓸쓸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언제부턴가 쓸쓸함을 받아들이는 익숙해졌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철로도 나를 닮아 늙었습니다. 서로를 위로합니다. 참 많이도 달렸습니다. 이제는 좀 쉬고 싶습니다. 언젠가 영원히 사라질 그날까지는 그래도 좀 편하게 쉬며 이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기차 여행을, 특히 오래된 간이역과 폐역, 그 주변의 오래된 마을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제 어릴 때 향수이기도 하고요. 혼자 친구 또는 딸과 함께 하기도 합니다. 나이든 저만 간이역 여행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젊은 딸 노래도 좋아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롭게, 더욱 새롭게, 빠르게, 좀 더 빠르게 를 외치는 세상에 사는 요즘 사람들에게도 느리고 오래된 옛 시간이 정신적으로 평화를 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간이역 여행을 떠나보면 사라진 철로와 역사도 있고 리모델링으로 멋지게 바뀐 곳도 많습니다. 제가 각 역을 방문했을 때와 현재의 모습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방문 날짜를 표기했습니다. 소소한 이 발자취가 아주 훗날 옛 시간에 대한 좋은 자료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자, 프롤로그였고요.
이렇게 목차를 보시면 첫 번째 역은 그리움. 누가 이 외진 곳에 낭만을 남겼을까? 두 번째 역은 편안함. 혼자일 때는 혼자여서, 함께할 때는 함께여서 좋은 곳. 세 번째 역은 추억. 정말 잘 됐어요. 사라지지 않아서. 네 번째 역은 일상. 오랜 말동무가 있어서 감사. 자, 이 중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울산 호계역 소박하고 아름답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호계역은 2021년 말 100년의 역사를 뒤로하고 문을 닫는다. 동해선, 복선, 전철화로 전제의 호계역은 폐역이 되고 북울산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북구 도심을 통과하던 철도가 없어지면 더 이상 역도 필요치 않다. 비교적 흐린 날이었다. 햇살이 뜨겁지 않을 거라 예상하고 출발했다. 곧 폐역이 될 역임에도 꽤 많은 승객이 내려서 역사 밖으로 나간다. 승객이 다 빠져나간 텅 빈 플랫폼에 서서 내 시야 끝까지 뻗어나간 철로를 본다. 내 시야 끝, 그 너머로도 철로는 계속 이어져 있을 것이다. 그 아늑함을 보는 게 좋아서 한참을 서성거린다. 철로 옆에 향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다. 향나무 키가 세월을 말해주는 듯하다. 얼마나 많은 승객들이 오가는 것을 지켜보았을까? 플랫폼에 세워진 표지판을 본다. 상행선, 하행선, 누군가는 올라가고 누군가는 내려간다. 저마다의 방향대로 인생길이 그런 것처럼 역사는 작다. 여느 간이역처럼 단출하다. 그래도 고객을 위한 쉼터에는 에어컨이 팡팡 나오고 청결하다. 캐리어를 앞에 두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젊은이들도 몇몇 보인다. 휴대폰을 들이대기가 조심스러워 사진을 못 찍는다. 그런 장면이 사진으로 나오면 참 좋을 텐데 나는 그런 면이 소심해서 사진작가는 못 될 것 같다. 간이역은 대부분 소박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1922년 영업을 개시한 호계역은 1950년 소실되었다.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다. 소박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호계역이 사라지지 않고 어떤 쓰임으로든 지난 철로의 역사를 알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플랫폼을 나와 호계역 앞마당에 섰다. 역사 앞 광장에서 플랫폼까지 일자로 탁 트여 경계 이쪽에서 저쪽까지 거침없이 보인다. 문을 통하여 저 너머로 보이는 풍경이 보기 좋다. 승객들은 제 갈 길로 나가고 텅 빈 광장 앞 누군가가 우리처럼 갈 곳을 찾고 있나 보다. 나무 그늘에 서서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떡 한 조각과 휴지 하나를 주신다. 휴지 안은 땡땡교회라고 적혀있다. 오늘 한 끼는 예수님이 주시는 만나로 해결이다. 방문일 2021년 8월.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 6일 30번지. 주변 관광지는 박상진 의사생가와 호계시장. 자, 이렇게
간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우리 작가님의 곳에서의 느끼신 점들, 그리고 주소와 주변 관광지까지 소개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하동 북천역, 여기 사진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기차역으로 갔다. 무궁화 열차는 주말에도 경로 티켓이 있다. 감사한 일이다. 차창 밖 풍경을 보다 책을 보다 한다. 습관이 되어서인지 지하철이나 기차 안에서의 독서는 집중이 잘 된다. 2시간 반 만에 도착했다. 플랫폼에서 바로 눈에 들어오는 북천역. 아,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있던 북천역이 아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을 추스리고 플랫폼에서 황량한 풍경을 훑는다. 이날 나를 포함해 2사람이 열차에서 내렸다. 플랫폼을 나와 역사로 들어갔다. 플랫폼에서 보던 근사한 현대식 외관에 비해 역사는 너무 조촐해서 놀랐다. 역사 게시판에 붙어있는 역사 이용 알림글을 주의 깊게 읽는다. 북천역은 무인 기차역이다. 전형적인 간이역이다. 본인이 실수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작은 역사를 빠져나와 넓은 광장에 섰다. 주위를 두리번거린다. 주위가 광활하다. 내가 기억하고 있는 코스모스가 지천에 깔려있던 북천역은 어디에 있지? 그 기억을 찾아온 나는 당혹감에 직면하고서야 서둘러 휴대폰을 꺼내 검색한다. 북천역은 경전선 진주와 광양 구간의 복선화 공사로 선로를 이설함에 따라 이곳으로 신축 이전했다고 한다. 2016년 7월 개통했다. 그러니까 내가 순천감에서 잠시 들렀던 북천역은 그로부터 몇 달 후 폐역이 되었고 그 사이에 새 북천역이 생긴 것이다. 자그마치 4년이나 지났는데 나는 지금에 알았다. 예상과 전혀 다른 장소, 인적 하나 없는 황량한 길 위에 서서 잠시 막막해 하다가 이내 휴대폰 속의 길을 따라 옛 북천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쭉 뻗은 시원한 길, 맑은 공기, 겨울이지만 봄 같은 날씨에 이내 마음을 추스르고 가볍게 걷는다. 오늘 많이 걸으리라. 마음을 다잡고 배낭 끈도 2손으로 다잡는다. 걷는 내내 곳곳에서 표지판을 본다. 옛 북천역이 레일파크로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예전 낡은 철로 위로 조심스레 달리는 레일 바이크가 보인다. 아마 한 정거장쯤 걸어온 듯하다. 레일 바이크 정류장 초소 앞에서 통행을 정리 중인 할아버지를 만났다. 사람이 그리운 곳이다. 반가운 마음에 굳이 묻지 않아도 될 말을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옛 북천역은 어디에 있죠? 황량한 곳에서 할아버지도 말벗이 그리우셨나 보다.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며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신다. 늙으면 서로에게 연민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나도 이 나이가 되어서야 알았다. 먼지가 폴폴 날리는 넓은 도로에서 홀로 일하고 계시는 할아버지를 보니 마음이 짠하다. 배낭을 벗어 가방 속에서 사탕 봉지를 찾아 한 움큼 덜어 할아버지 손바닥에 놓았다. 입이 궁금하실 때 드세요.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조금 걸어가니 이내 눈앞에 알록달록한 것들이 나타났다. 내가 보았던 그때의 북천역, 내가 그리워했던 북천역은 이게 아니었는데
당황스럽다. 6월이라 당연히 코스모스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것은 아니었다. 정성스럽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단정해 놓은 옛 북천역. 할머니 생일잔치 때 알록달록 예쁜 한복으로 치장해 드린 듯한 느낌이랄까? 이 엉뚱한 예쁨은 새 시대에 자신의 자리를 내어주고 뒷방으로 물러난 오래된 옛것에 대한 위로일까? 왜 내 눈에는 이 예쁨이 서글프게만 느껴질까? 솔직한 마음은 주름살 투성이의 할머니 얼굴에 연지곤지 발라놓은 듯 그 모습이 민망스러워 얼른 얼굴을 돌리고 싶다. 젊은 세대에게는 할머니의 그런 모습이 좋아 보이나 보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미의 기준도 생각의 기준도 달라졌으니 누구든 보는 그대로 좋아 보이면 그것이 좋음의 정이다. 내 눈에는 주름투성이 자연스레 시간을 따라 그 얼굴 그대로 늙어가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 그냥 나는 그렇다는 것이다. 제발 나 죽거든 하늘나라 여행 가는 길이라고 얼굴에 분바르며 단장하지 말기를. 이것만은 유언으로 남겨놓아야겠다. 예쁜 북천역에 와서 이 무슨 뜬금없는 생각인지 모르겠다. 분위기 깨는 늙은이에 못 말리는 심술이다. 10월에 코스모스를 보러 북천역을 다시 찾았다. 이날 북천역은 꽤나 북적북적했다. 북천역 넓은 도로 건너편에 풍경열차가 신나게 달리고 있었다. 풍경열차 안에 탄 사람들의 화로가 바람을 타고 내 귀로 달아들었다. 지난 2월에 왔을 때는 넓고 휑한 북천역 앞 광장에 달랑 나 혼자 서 있었는데 이날 북천역에는 같은 열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꽤 있었다. 무릇 코스모스 계절이어서다. 335 무리지어 온 사람들이 자리를 뜬 후 혼자 천천히 걷는다. 눈앞에 보이는 카페. 2월에 왔을 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오늘은 흐린 불빛이 보인다. 영업을 한다는 의미다. 그때는 커다란 개가 입구 앞에서 짖어서 무서웠다. 이날도 있으려나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경공의 집은 비어 있었다. 카페로 들어가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다. 설탕을 3조각이나 넣었다. 피곤한 육신에 당을 채운다. 눈앞에 북천역이 보인다. 위치가 참 좋다. 들고 간 책을 펼쳤다. 딱히 목표가 있는 여행이 아니니 굳이 서두를 필요는 없다. 기차 여행과 책, 생각해도 멋진 조합, 멋진 궁합이다. 북천역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조금만 걸어오면 코스모스 축제가 열렸던 곳이 나온다. 매년 가을 보름간 메밀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가 열린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와 메밀꽃은 아름다움의 절정이 보름 정도라는 뜻이다. 축제가 며칠 지난 후에 갔더니 꽃물이 졌던 화사한 코스모스는 이미 제빛을 잃고 있었다. 게다가 비가 스치고 지나간 뒤여서 여기저기 꺾이고 쓰러져 더러는 추해 보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니 청춘도 이렇듯 찰나였던가? 그때는 몰랐다. 70년을 넘게 살다 보니 나의 빛났던 청춘이 언제였더라.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더라. 아득하기만 하다.
코스모스가 1년 365일 중에 불과 보름 동안만 찬란했던 것처럼 내 청춘도 그랬던 것 같다. 지금은 폐철도가 된 기찻길 옆을 걷는다. 잡초 속에 묻혀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옛 표지판을 본다. 4127. 저 번호는 열차 번호를 말하는 것인가? 걸으면서 오래되고 낡은 옛것을 보며 궁금해한다. 어쩌면 지난 시간을 건져 올리려는 나도 감지 못했던 내 속내인지도 모르겠다. 전에 못 봤던 멋진 카페도 생겼다. 피자, 파스타, 스테이크, 커피. 순간 구미가 당긴다. 그래도 걸음은 멋진 카페를 지나친다. 코스모스 마을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에 와서는 오랫된 터줏대감 댁에서 먹는 것이 맞다. 밖에 풍경이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는 자리에 앉았다. 축제가 끝나기도 했고 점심시간을 훌쩍 넘긴 시간이어서 비교적 넓은 실내에 손님이 없었다. 음식이 나올 때까지 책을 펼쳤다. 혼자 여행을 다녀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이유는 책이 있어서다. 옛 북천역으로 바로 가지 않고 뒷길로 들어가니 누렇게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코스모스보다 더 가을다운 풍경이 거기 있었다. 방문일 2021년 2월.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경서대로에 있는 북천역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목이 아파요. 자, 여러분도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담담하고 아름다운 책입니다. 김원희 작가님의 나는 간이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